안녕하세요. 따뜻한 남쪽나라 낙동강 웨이크보드 백소입니다. 오늘은 처음이든 여러 번이든 데크를 고르실 때 대부분 현재 타시고 계신 바지의 코치님들이 추천하시는 데크를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죠. 하지만 그래도 데크를 고르시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6가지 정도는 아시고 데크를 구매해야 이 데크의 특성이 어떤지, 내가 어떤 스타일로 타고 있는지 알고 구매하시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기도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락커입니다. 락커 스테이지라고 그러죠. 3 스테이지,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스테이지, 3 스테이지 락커, 컨티뉴어스 락커,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요.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락커라고 해서 5 스테이지 락커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컨티뉴어스 락커 아니면 3 스테이지 락커를 많이 쓰십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런 러스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락커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구분하시냐, 여기 보시면 컨티뉴어스 락커라 적혀 있죠. 대부분 자기 사시는 제품의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컨티뉴어스 락커인지 3 스테이지 락커인지. 예를 들어서 하이퍼라이트의 다른 데커인 잠시만요. 예, 캐피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 스테이지 락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 스테이지 락커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고 구분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뭐가 틀리냐? 3 스테이지 락커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팝감이 좋습니다. 왜냐면 가운데가 플랫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배를 많이 타시고 높이 뛰는 기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3 스테이지 락커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컨티뉴어스 락커는 지금 안 쓰이냐? 아닙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데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이퍼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컨티뉴어스 데크가 많이 있어요. 여기 블루프린트 같은 이것도 컨티뉴어스 데크고요. 머레이는 3 스테이지 락커입니다. 러스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컨티뉴어스 락커입니다. 컨티뉴어스 락커의 장점은 뭐냐? 반응이 빠릅니다. 스테이지가 매끄럽게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 스테이지보다 컨티뉴어스 락커는 반응이 더 빠르다. 자, 그리고 3 스테이지 락커를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명하게 양쪽 옆이 떠 있고 가운데가 플랫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팝을 가지고 갈 때 팝감이 아주 좋습니다. 컨티뉴어스 락커는 이게 조금 더 뭉퉁해서 아무래도 정확한 팝은 조금 덜 하겠죠. 그렇다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요. 그래도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3 스테이지 락커보단 컨티뉴어스 락커는 반응성은 빠르다. 단 3 스테이지는 팝감이 훨씬 좋다.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크보드를 새로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두 번째,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는 보드가 얼마나 딱딱한지 유연한지를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 보트용 보드들은 좀 딱딱한 편이고요. 케이블용 보드들은 좀 약간 플렉스가 있어서 낭창낭창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하이브리드라고 이 두 가지를 섞은 중간 정도의 보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로닉스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3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락커, 컨티뉴어스 락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인스턴트 에너지, 그 다음에 스토어드 에너지 되어 있죠. 인스턴트 에너지 있는 쪽이 딱딱한 쪽입니다. 여기는 스토어드 에너지가 좀 더 낭창한 쪽이고요.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트용 데크 중에서 딱딱하고 좀 덜 딱딱하고로 구분해 놓은 거지, 스토어드 에너지가 그렇다고 아예 완전 낭창한 건 아닙니다. 케이블보드만큼 낭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로닉스 케이블보드용 그 플렉스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렉스 플렉서블, more flexible 되어 있죠. 아주 낭창낭창한 거, 여기는 좀 덜 낭창낭창한 거. 왜냐하면 케이블보드는 원래부터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덜 낭창, 이게 좀 더 딱딱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아주 낭창낭창한 부드러운 데크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보드를 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주 반응이 빠르고 폭발적인 팝감을 원하시는 분이시면 훨씬 더 하드한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조금 늦더라도 내가 랜딩할 때 충격을 좀 덜 받고 싶거나 아니면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플렉스한 보드를 타시면 됩니다. 당연히 딱딱한 보드가 팍감은 좋지만 랜딩할 때 충격도 강하거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릴수록 딱딱한 보드 타시면 됩니다. 나이 있으시면 솔직히 40 넘어가시면 너무 하드한 보드 타시면 무릎이나 허리가 버티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플렉스가 있는 보드가 오래 타시기는 좋으실 겁니다. 자, 웨이크보드를 사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세 번째는 엣지입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엣지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런 얘기 보드 타시면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엣지를 나타내는 건 원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엣지를 얼마나 잘 걸고 웨이크를 걸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웨이크를 탈 때 이거보다는 뒤에 핀이 더 엣지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강하게 엣지가 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핀을 큰 걸 택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게 1.0핀 정도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0.8핀이나 0.7핀 이런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엣지는 이 핀을 떠나서 보드 자체에서도 있는데요. 이 보드가 얇으면 얇을수록 엣지가 더 잘 걸립니다. 아무래도 물을 가리기도 쉽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드보드, 그러니까 케이블 보드들이 핀 없는 상태에서는 엣지를 걸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보드를 사실 때 뒤에 엣지 핀이 0.8핀인지 1핀인지 이런 것도 보고 사시면 될 거예요. 자, 웨이크보드를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네 번째는 재질입니다. 모테리얼. 재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드, 그 다음에 폼. 이 두 개에다가 새로운 특수한 카본 같은 걸 넣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세 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가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재질이 대부분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하이프라이트의 캐피털 로디드인데 이 제품은 하이프라이트에서 제일 비싼 제품이죠. 이 제품은 가볍고 빠른 보드인데 이렇게 가볍고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카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본이 들어간 보드들은 대부분 메이커에서 탑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드, 예를 들어서 나온 지가 조금 되었거나 아니면 인기는 있는데 카본이 없는 보드들, 그런 보드들은 이 러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보드입니다. 일반 보드는 대부분 폼보드인데 이런 폼보드는 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바이오라이트 3코어에 되어 있죠. 카본이나 우드란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폼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보드는 어떤 거냐? 우드보드는 이 제품은 리퀴드 포스 픽이라는 케이블 보드인데요. 3스테이지 확실히 보이죠? 3스테이지 락커. 3스테이지 락커에 적혀있네요. 3스테이지 락커의 우드보드입니다. 우드코어. 이렇게 우드를 기본으로 한 보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재질이 있고요. 세 가지 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드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좋고요. 그 다음에 폼보드는 딱딱하게도 만들 수 있고 가볍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카본이 들어가면 가벼워지고 카본이 없으면 그보다는 좀 무겁겠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이브라이트의 캐피톨 같은 빠른 데크를 선호했는데요. 가볍고 빠른, 원래 폼보드에 카본이 들어가서 무게를 최소한으로 한 데크죠. 그래서 아주 가볍고 빠릅니다. 반응성도 좋고요. 딱딱한 만큼 반응성이 좋죠. 그런데 이런 데크들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엣지가 잘 안 걸린다고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고, 그래서 저는 이 데크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데크인 러스티를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반응성이 빠르고 가벼운 데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수 재질인 카본 재질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요즘 나오는 폼보드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크게 차이 없긴 한데 그나마 얘네들이 조금 더 빠르고 반응성이 좋다, 그 정도죠. 그래서 자기가 타는 스타일 생각해서 우드로 할지 폼보드로 할지 카본 재질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크보드를 사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 다섯 번째는 보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보드인지 보트용 보드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로 타는 게 케이블이면 케이블 보드로 가시는 게 맞고, 보트면 보트용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두 개를 같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 보통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보트용인지 케이블인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인지도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로 두 개를 크게 구분하는 편이고, 이렇게 슬링샷처럼 양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추세는 확실하게 케이블과 보트를 구분하는 추세입니다. 자, 웨이크보드를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마지막은 몸무게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몇 킬로인지에 따라서 보드의 길이가 결정되거든요. 보드는 키 때문에 길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몸무게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제품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러스티 프로인데요. 러스티 프로의 사양은 140lbs, 190lbs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러스티 140 프로가 가장 최적화된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냐 보여드릴게요. 자, lbs 먼저 환산해야 되니까 140이면 63.5kg입니다. 그 다음에 190이면 86.1, 63.5, 86.1, 그걸 두 개를 더합니다. 6.1 플러스 63.5, 두 개를 합하면 149.6이죠. 나누기 2를 합니다. 74.8kg에 제일 최적화된 보드입니다. 러스티 프로 140이란 데크는 전체 몸무게 중에서 74.8kg를 가진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보다 가벼우면 좀 더 긴 거고, 그보다 무거우신 분은 조금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체적으로 보드를 조금 길게 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긴 걸 추천하시기도 하는데, 143 같은 러스티는 165에서 210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잠시만, 이걸 lbs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lbs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165, 74.8, 그 다음에 210, 95.2, 74.8, 95.2, 그러면 74.8 플러스 95.2는 나누기 2는 85kg에 최적화된 보드입니다. 그러면 이 러스티 프로 143은 몸무게를 85kg 가진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무게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몸무게가 70에서 71kg가 나가거든요. 만약에 이걸 샀다면 엄청 길고 다루기 무겁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저는 140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건 없으니까요.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똑같습니다. 다른 회사도. 예를 들어서 리퀴드버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보여드린 픽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이렇게 제품 길이와 몸무게가 lbs로 나와 있죠. 140에서 200, 160에서 220. 여기서 딱 중간 값에 최적화되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를 계산해 보시고 데크 길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즘 추세는 조금 길게 타는 거다. 하지만 메이크마다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웨이크보드를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코치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 사시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는 알고 구매하시는 게 자기의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따뜻한 남쪽나라 웨이크보더, 낙동강 웨이크보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